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 서양 윤리 기출 제시문 편. 서양 윤리 사상에 대한 OX 퀴즈 영상입니다. 반복 재생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 도덕 법칙은 모든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에게 의무의 법칙이며 이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 의해서 그리고 자신의 의무에 대한 외경에서 행위를 규정하는 도덕적 강제의 법칙이다. 칸트는 인간이라면 예외 없이 따라야 하는 무조건적인 명령을 도덕 법칙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덕은 인간이 습득한 하나의 성질로서 그것을 소유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실천 관행에 내재하고 있는 선들을 성취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덕의 결여는 결과적으로 그러한 선들의 성취를 방해한다. 핵심적 덕들이 없다면 우리는 실천 관행에 내재된 선에 접근할 수 없다. 맥킨타이어는 윤리적으로 옳고 선한 결정을 하려면 유덕한 품성을 길러야 한다고 보았다.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며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쾌락의 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강도와 지속성 등 6가지 기준 외에 쾌락과 고통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를 참작해야 한다. 벤담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 행위의 목적이며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없고 양적 차이만 있으므로 쾌락은 계산 가능하다고 보았다. 도덕성은 행위가 의지의 자율과 맺는 관계이다. 의지의 준칙이 자율성의 법칙과 필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그 의지는 단적으로 선한 의지가 된다. 칸트는 도덕 법칙이란 실천 이성이 우리 자신에게 부과한 자율적인 명령이라고 보았다. 덕은 인간이 습득한 성질로 인간의 선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이다. 이것은 개인이 삶의 서사적 통일성 속에서 좋은 삶의 목적을 이해하는 능력이며 도덕적 전통의 보존과 관련된다. 맥킨타이어는 덕은 보존된 전통적 전통을 습득하면서 형성된다고 보았다. 도덕적 덕은 대상에 있어서의 중간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중용에 의존한다. 중용은 두 악덕, 즉 지나침에 따른 악덕과 모자람에 따른 악덕 사이의 중용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간 상태인 중용에 해당하는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실천할 때 품성적 덕을 갖출 수 있다고 보았다. 너의 행위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기를 바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칸트는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는 정언 명령을 제시하면서 보편주의를 강조하였다.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 유용성의 원리는 선택의 상황에서 개별 행위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옳은 행위란 다른 어떤 가능한 행위보다 더 큰 유용성을 갖는 행위다. 벤담은 쾌락을 산출하고 고통을 피하는 결과를 낳은 행위를 선이라고 보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하였다. 이성적 존재자로서 인간의 행위는 도덕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이 법칙에 자신의 행위를 자율적으로 복종시킬 때 그 행위는 결과와는 상관없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칸트는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자율적인 도덕 법칙에 따른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모든 쾌락을 합산하고 모든 고통을 합산하여 이 둘을 비교하였을 때 쾌락의 양이 더 크면 그 행위는 옳은 행위이다. 이것이 행위의 옳음을 판단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벤담은 고통과 쾌락에 계산하여 쾌락의 양이 큰 행위만이 옳은 행위라고 보았다. 어떤 행위가 의무에 맞을지라도 반드시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는 없다. 비록 그 행위가 의무가 명령한 것에 맞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의무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도덕적 가치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칸트는 의무에 맞는 행위가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에 행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라는 물음에 앞서 나는 어떤 이야기 또는 이야기들의 부분인가? 라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 나의 삶의 역사는 공동체의 역사 속에 있고 나의 도덕적 정체성은 공동체 구성원의 자격 속에서 발견된다.
맥킨타이어는 덕 윤리의 관점에서 개인의 자아 정체성은 개인의 총합 이상의 것인 공동체 속에서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적절한 대답은 공리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원리는 고통과 쾌락의 양을 계산하여 구성원들의 이익 총합으로서의 공동체 이익을 증진시키도록 행위할 것을 요구한다. 벤담은 공동체를 개인의 총합으로 보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개인이 공리의 원리에 따라 행동할 것을 강조하였다. 나의 삶은 항상 나의 정체성을 도출해내는 공동체 속에 편입되어 있다. 나는 다양한 역할들을 맡은 사람으로서 공동체로부터 다양한 부채와 유산, 정당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는다. 이것들은 나의 도덕적 출발점을 구성한다. 맥킨타이어는 현대사회에서 덕윤리 이론을 새롭게 정립하여 제시하였다. 도덕이 개인의 외부에 있는 기준이 아니라 오직 실천 이성에 의해 정립되어야 하고 모든 인간에게 동일해야 한다. 칸트는 도덕 법칙이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자발적으로 실천 이성에 의해 정립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덕은 하나의 습득된 인간의 특성이다. 우리가 덕을 소유하고 실천하면 사회적 관행에 내재하는 선을 성취할 수 있고 우리가 덕을 습득하지 못하면 그러한 선을 성취하지 못하게 된다. 맥킨타이어는 덕을 습득하고 소유하여 선을 성취할 것을 강조하였다. 도덕 법칙은 이성적 존재자에게 의무의 법칙이다. 이것은 도덕적 강요의 법칙이며 법칙에 대한 존경을 통해 그리고 의무에 대한 외경에 의해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칸트는 도덕 법칙은 의무의 법칙이며 의무의 외경에 의해 행위를 규정하는 강요된 법칙으로 보았다. 공동체의 행복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복의 총합이다. 어떤 행동이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더 클 경우 그 행동은 공리의 원리에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마땅히 이 원리에 일치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기본 원리로 제시하였다. 의무에 맞는 것이기는 하지만 의무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행위는 그 자체로 선한 의지에서 비롯된 경우에만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칸트는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